이게 미분이 적용됐다라는 개념 외에는 우리가 1학년 때 하던 차수 비교하던 거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라는 정보는 상당히 좋은 정보예요. 그죠? 개수 하나를 덜 찾아도 되니까. 그러한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이렇게 이제 따져본다라는 유형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되겠고, 좌변을 보니까 f라는 녀석이 있고 그것에 도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미분법에서 다항함수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리고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곱해지잖아. 이 정도를 체크를 해놓으면 돼. 그러면 가장 먼저는 차수를 우리가 정해보자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차의 개수를 1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돼요. 만약에 최고차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그것 또한 미정계수로 두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fx가 n차 다항함수다 라고 해서 최고차의 개수를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n제곱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개수가 1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를 최고차의 개수를 a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n차 이후로 뭔가의 항들이 더 있겠지만 지금은 차수만 결정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 하나의 항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배웠으니까 그것의 도함수 f'x는 n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n-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는 정보가 없다면 ax n제곱 그리고 미분하면 n이 앞에 곱해질 거니까 개수가 a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위의 관계식의 좌변을 구성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랑 비교할 거냐면 요거 우변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가장 차수가 높은 2x 세제곱이랑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러면 개수 비교해도 되는데 우리는 차수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좌변처럼 fx랑 f'x를 곱해보면 뭐 n 곱해질 거고 x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되죠. 지수끼리는 밑이 x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n 빼기 1 이렇게 차수가 존재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사실 여기서 두 가지야.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x의 개수로 존재하는 거. 그럼 벌써 보이죠, 그죠? n이 2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일반적인 비교가 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변의 2x 세제곱의 차수가 3차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2n-1차가 3차가 되어야 하니까 최종적으로 n은 2차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미분법 정도만 들어간 거라서 차수 비교하는 거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린다면 개수 비교하는 거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 식을 세워서 위에 식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식을 구할 수 있게 비교할 수 있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7번 문제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n은 2차로 결정이 됐으니까 fx를 이제 풀로 써보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가득 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ax 플러스 b 정도로 시작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좌변을 구성하기 위해서 역시나 이것의 도함수를 또 구해봐요. 하면 2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좌변 구성을 하러 갑시다. 두 개를 곱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fx 곱하기 f'x 1차 2x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녀석이 전개를 한 다음에 우변에 있는 구체적인 식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실수를 줄이려면 그냥 좀 부지런히 전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2x를 붙잡아 가지고 분배할게요. 그러면 2x 세제곱 2ax 제곱 2bx에다가 그 다음에 a를 곱하면 되니까 ax 제곱 a제곱 x a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2x 세제곱, 자 2차 있는 거 들고 올게요. 2ax제곱과 ax제곱, 이거는 3ax제곱, 그 다음에 x 1차는 2b와 a제곱 그대로 쓸게요. 2b 더하기 a제곱 x, 남은 상수항은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개수 비교, 사실은 그래서 좌변과 우변 비교하자 이건데 특정 항을 찾을 수 있으면 바로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최고 차이 개수는 1번에서 다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2번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서 2차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9와 3a가 같아야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9랑 같아야 되겠네. 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다. 금방 결정이 되고요. 그럼 b를 찾으러 가려면 뭐 1차보다는 상수항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그죠? 지금 상수항이 6이니까 요 녀석이 6이 되어야 하거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2예요. 뭐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다 했죠, 그죠?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게 f에 마이너스 3 넣으라고 했으니까 fx를 구해야겠죠? 문제로 돌아가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해서 f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9 빼기 2 16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f 마이너스 3은 16가 되겠습니다. 차수 비교한다. 이게 제일 핵심 내용이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사로 적힌 모두 푼 다음에 미분 활용하는 부분 진도를 나갈 거니까 좀 집중해서 봅시다.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유형의 문제죠. x 10차 다항식이 있는데 그것을 x-1의 제곱 2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요거 1학년 때 내용이란 말이야. 1학년 1학기 때. 그러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1학년 내용이 2차로 나눈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 그래서 1차 이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버전으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요거 직접 나누기 해도 되는데 먼저 식 세우기부터 해보겠습니다. x 10제곱 더하기 2라는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뭔가의 몫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qx라고 퉁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뒀어요. 보통 rx라고 두는데 여기는 ax 플러스 b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써먹을게요. 그럼 먼저 뭐 해? 1 넣지, 그지? 왜냐면 qx가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이거는 이제 식 세우기나 하고 난 후에 항등식 개념을 집어넣은 거야, 그지? 좌변 우변 같으니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좌변은 3는 우변은 빵 날라가고 a 더하기 b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뭐하니? 지금 a, b 개수 두 개를 구해야 되거든, 그치? 미정계수 두 개가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냐면 요 관계식을 정리를 잠깐 해가지고요, 윗식에다가 다시 밀어넣은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제 b를 지우니까 b는 3 빼기 a 이렇게 바꿔볼게요. 3-a 어디다가? 여기다가 뿅 집어넣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 쓰기는 조금 다 씁시다. 좌변 x 10제곱 더하기 2는 x-1의 제곱 몫을 qx, 그 다음에 ax, b 대신에 더하기 3 빼기 a 이렇게 했어요. 괜찮죠? 자, 그럼 봐봐. 우변에 있는 3을 좌변으로 뿅 넘기면 요거 바로 정리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걸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나누는 식이 x-1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x-1차가 두 개나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넘겨버리고 남은 애들, 즉 여기 있는 ax와 a를 공유하고 있는 마이너스 a를 요거 a로 묶어내면 x-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머나,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x 10제곱 빼기 1이
x-1의 제곱에다가 q를 곱하고 거기에 a를 묶어내서 또 x-1이 인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우변은 x-1 인수를 하나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좌변을 쳐다보니까 좌변 x자리에 1 넣으면 좌변도 0이 되네. 좌변도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수 찾아가지고 양변을 약분하면 되겠지. 그렇게 가볼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이 이제 조립제법 1차로 나눌 때 계산을 좀 쉽게 하는, 그래서 x 10제곱 빼기 1을 x-1로 나눈다 이렇게 볼게요. 직접 나누기 해도 되고 우리 조립제법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0차의 개수 1, 9차 빵, 8차 빵 이렇게 되겠죠. 쭝쭝쭝. 그러면 1차도 빵,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가 10차, 여기가 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립제법에서 차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갈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뭘로 나누기로? x-1로 나누기로. 그래서 왼쪽에 1을 쓰면 되겠죠. 조립제법 오랜만이네.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런 식으로 1이 계속 써지겠습니다. 그쵸? 1이 뚝뚝뚝뚝 써져서 여기도 1 써지고 더해, 마지막 곱해, 더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잘 안 써지지?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아까 10차 상수 요거 써놨던 게, 이거 조립제법 한번 쓰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몇 차가 돼요? 9차로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좀 쉽게 모든 개수들 상수항까지 모두 1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왼쪽 식으로 돌아갈게요. x 10제곱 빼기 1은 x-1 인수를 가지고 몫은 x 9차로부터 x 8차 쭉 가서 1차까지 오고 마지막에 있는 게 상수항인데 플러스 1까지 있겠네요. 이렇게 는 x-1의 제곱에다가 qx에다가 a를 묶어내서 x-1 이렇게 되겠다. 와, 드디어 뭘 할 수 있니? 양변에 공통인수인 x-1을 날려버릴 수 있겠네요. 근데 여전히 몫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했듯이 양변에 1을 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x에다가 또 1을 집어넣어요. x는 1 대입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좌변은 x 9차부터 뚜루루룩 1차까지 가면 9개 나오는 거야. 그치? 거기다가 플러스 1까지 있으니까 좌변은 1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우변은 x-1에다가 1 넣으면 빵이니까 qx 날라가 버리고 a만 남겠다. 짠, 이렇게. 오, 그러면 a 찾았으니까 위로 올라가 보면 a와 b의 관계식이 b는 3 빼기 a였으니까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x 플러스 b 나머지 찾은 거고요. 지금 2a 플러스 b 하라는 거니까 20 빼기 7, 13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이야.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 너무 크게 썼나 보다. 요 밑에다가 이제 우리 미분법을 적용해 가지고요. 조금 더 간결하게 한번 가봅시다. 미분법. 그러면 아까 식 세우기가 있었잖아요. 맨 첫째 줄이 식을 세운 거거든. 그치?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식은 항등식이랑 같죠? 항등식이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왼쪽을 작업을 하면 오른쪽 똑같이 작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관계식은 그대로 쓸 거예요. 관계식은 그대로 쓸 건데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양변 미분 이렇게만 쓸게요. 양변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x 10차 플러스 2 미분 쉽잖아요. 어떻게 해요? 차수 내려오고 하나 깎고 상수항 2 미분하면 0 불필요하죠. 그죠? 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 잠깐만 보고 올게요. x-1의 제곱과 qx도 결국은 x 어떤 식이거든. 다항식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 뭐야? 미분할 때 곱미분으로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곱해놓을 거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앞에 거 미분하는 거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줬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x-1 두 개를 연속으로 곱해놓고 미분 하나씩 곱미분으로 가도 되고, 이거 한 방에 어떻게 한다고? 뭐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언급했지만 바로 가볼게요. 지수 내려오고 x-1 덩어리에 차수 하나 깎으면 1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x-1 덩어리가 x냐라고 보는데 미분하면 그냥 1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곱미분이었으니까 뒤에 곱해져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둘 거라고.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면 x-1의 제곱이 그대로 있을 거고,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인데, 우리 미분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해요? 프라임이라고 표현했었지, 그지? qx가 사실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미분했다라는 의미 정도로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x 플러스 b는 상수항이니까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ax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이니까 a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겠다. 괜찮죠? 그러니까 항등식이다 라고 보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배웠던 미분을 해버리면 양변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관심 없는 게 qx잖아. 물론 q'x도 관심이 없어. x에 뭐 넣으면 돼? 1로 보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양변에 1을 집어넣어요. 또 적을게요. x는 1 이렇게. 그럼 좌변은 10이 되고 우변은 x-1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건 다 0으로 날아가고 덩그러니 a 남겠다. 맞지? 그러면 아까 식 세우기 했을 때 b의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b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7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1학년 때의 풀이가 미분을 이용하면 이만큼이나 좀 많이 줄어들어요. 괜찮죠? 이렇게 한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 이용하더라.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어. 나눗셈 적용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9번.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배워볼 만한, 챙겨볼 만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볼게요. 첫 번째, 하진 않을 건데 선생님 내용이 이해만 한번 해봐.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극한값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겠지. 그래서 꼴을 한번 확인해 보면 분모가 x-1인데 x를 -1로 가깝게 가면 0으로 가네요, 그죠? 그럼 왠지 분자도 0으로 가야 할 것 같지?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10차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아요. 왜? 연속이 보장되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1 집어넣어보면 10차, 9차 없어질 거고 8차, 7차 없어질 거고 6차는 -1 집어넣으면 +1인데 뒤에 -1이랑 없어질 거니까 0으로 가는 게 맞구나. 짠!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분자가 10차 다항식인데 얘도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요거까지는 1학년 내용이잖아, 그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차를 x 플러스 1로 직접 나누기 위해서 나머지 몫을 찾아 놓는 거야. 근데 좀 귀찮죠? 10차까지 가면 좀 쓸 게 많단 말이야. 아까 조립제법도 우리가 점점점 해서 쓴 것 뿐이지 좀 쓰려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보자고. 알겠지? 그래서 분자에 있는 녀석을 모조리 fx라고 퉁쳐볼게요. 요렇게 x 10차 뭐 귀찮으니까 요렇게 지금 분자를 fx라고 퉁 요렇게 쳐봤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모양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x를 -1로 보낼 때 x, 자 분모도 -1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x 빼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 fx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fx를 이렇게 쓸 건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분자에다가 -1 넣으면 0 나온다 그랬죠.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확인했잖아, 그지? 그 말은 뭐냐면 f에 -1 집어넣으면 0이란 얘기야. 괜찮니? 그러면 0이라는 값은 뭐 더하거나 빼거나 큰 차이 없죠?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굳이 일부러 분자에서 0이라는 값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빼기 f-1. 어차피 f-1은 0이니까. 이걸 왜 썼겠니? 하나 이거 왜 썼겠니? 이게 정확히 무슨 모양이야? 그렇지. 미분 계수 정의야. 뭔데요? f' 얼마? -1 이렇게 되거든.
와, 그러면 얘는 뭘 하면 돼? 굳이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 쓸 필요 없이 미분법 배웠으니까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미분합시다. 그러면 10차부터 6차까지 쭈루룩 있으니까 미분하면 10x 9제곱 9x 8제곱 맞죠? 8x 7제곱 7x 6제곱 6x 5제곱 상수항은 미분하면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니까 마이너스 1은 계산하기가 좀 편하죠, 그죠? 홀수는 마이너스 뱉어내면 되니까 마 10 플러스 9 마 8 플러스 7 마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기가 편하게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겠다. 괜찮죠? 요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알겠죠? 복잡한 식을 인수찾기 해가지고 나머지 몫을 한 다음에 분모 분자 나눠가지고 극한 보내도 괜찮아요. 구할 수 있는데 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로 가져가면 훨씬 간결해지더라. 이고요. 선생님 여기서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로피탈 정리인데요. 요거는 증명 없이 씁니다. 알겠죠? 증명 없이 쓰는 거니까 사실상 학교 내신 시험에 서술형 쓸 때는 로피탈 정리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알려주는 거는 서술형에 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좀 속도감 있게 풀어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로피탈 정리, 방금 우리 극한을 봤더니 제로분의 제로꼴이었잖아요, 그죠?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이 극한 값은요 분모 분자를 간단하게만 쓸게요. 각각 미분해서 구하는 극한 값과 동일하더라. 이게 로피탈 정리예요.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지금 위에처럼 좀 식이 복잡하긴 한데 분모도 0으로 가깝게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는 제로분의 제로꼴에서는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서 극한 보낸 결과와 처음에 구하려는 극한 값이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해 볼게요.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분모를 미분하면 x 플러스 1 미분하면 그냥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 미분 아까 했었잖아, 그지? 그거 그대로 적을게요. 10x 9제곱 9x 8제곱 8x 7제곱 7x 6제곱 6x 5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까 계산했던 거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 8 이렇게도 극한값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 제로분의 제로꼴일 때. 알겠죠? 그래서 내가 풀이가 좀 적절했나 답이 제대로 나왔나 확인하는 방법 중에도 하나야. 로피탈 정리를 한번 각자 미분해가지고 분모 분자 미분해가지고 극한 보내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이제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요거는 선생님이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죠? 여기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가 있는 거는 이 간격마다 반복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주기라고 굳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기가 얘보다 짧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4칸마다 같은 그래프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어요. 복붙한다 라고 하고, 그래서 뭘 예상할 수 있냐면 분명히 다음 조건에 구간 4짜리가 정의가 될 거란 얘기, 그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왜? 이거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래프를 못 그리거든. 그래서 나 조건으로 가보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정확히 너비가 4지, 그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를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그려도 돼요. 풀이는 많이 없습니다. 이만큼 빼서 그릴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라고 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2차 함수고요. 위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0,4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가 4라고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뭐 등호가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사실 좌우 대칭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끝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딱 너비가 4거든. 그럼 지금부터 뭘 하면 돼요? 가조건에 따라 얘를 복사 붙이기 하는 겁니다. 맞죠? 복사 붙이기. 그래서 가보자. 4칸이니까 여기가 6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와 6의 절반인 4에서 꼭지점을 또 가지니까 대략 그릴게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이게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왼쪽으로도 반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메모해 볼게요. 여기 있는 녀석은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맞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은 똑같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아니겠죠. 엄밀히는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여기가 꼭지점 x좌표가 0인데 여기가 4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4칸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다른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fx를 구성하는 그 구간마다의 그래프 식이 다 달라. 하나 맞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13이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거 보세요. 13까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 4칸마다 가고 있으니까 6 다음엔 10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10까지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또 4칸 가면 14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13은 한 요 정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인데 f'13의 우리 그래프상에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13으로 쪼로로로로로 올라가서 요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렇게 생긴 접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이게 아이고 안 그려지니 이게 자 f'13이라는 의미예요. 괜찮지? 그러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접선을 그려놓은 요 그래프가 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사실 요거는 몇 번 안 가니까 구할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거 구하라는 의미겠니? 아니요. 우리는 주어진 식만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반복되는 구조니까 얘를 어디로 가져가면 돼? x값 얼마로 가져가면 되니? 이게 반복되는 구조잖아. 그치? 14보다 한 칸 앞에 있는 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단 말이야.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x값 얼마? 그렇지. 한 칸 앞에 있는 요 녀석으로 왔을 때 그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같아.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명훈아 이해되니 요거?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fx 위의 점 1,f1이겠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f'1 구하는 거랑 같다. 수진아 이해되니 요거?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f'13이라는 녀석은 직접적으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식을 구해서 미분한 다음에 13 넣어도 되는데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니까 요 놈은 f' 누구? 1과도 같아. 물론 여기 그 다음 그래프로 가면 f'5랑도 같고 그 다음 그래프로 가면 f'9랑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식 줄여서 써도 괜찮겠다. 이해되죠? 자, f'1까지 가져온 이유는 뭐냐? 나조건에서 주어진 fx를 그대로 써먹기 위함이죠. 그죠? 이제 저 녀석을 그냥 미분하면 되겠다. 따라서 f'x부터 구해 놓으면 뭐 금방 찾죠?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낯설진 않죠, 그죠? 반복되는 구조가 있구나. 요것만 잘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11번. 11번은 요거를 수록한 이유는 미분계수의 수학적 정의랑 그 다음에 기하적 정의, 그래프상에서 해서 그거를 같이 좀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넣었어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체크합시다. 위의 점, 요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작용될 녀석이에요. 위의 점 2,1이니까 위의 점은 지나는 점이니까 x 자리에 2를 넣으면 결과가 1이 나와요. 이거는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지나는 점 대입한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줬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다른 의미로 미분계수 또 순간 변화율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분계수가 사실 더 와닿죠. 뭡니까? 미분해서 위의 점, 그게 접점이 되는 건데 그것에 x좌표인 2를 넣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울기거든. 따라서 f 미분해서 접점 x좌표인 2를 집어넣은 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그 기울기가 2다 이렇게 준 거예요. 단서 2개 다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gx가 x세제곱이랑 fx를 곱해 놓은 함수인데 미분해서 2 집어넣으세요가 되겠네요. 미분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g 프라임 x, 그러면 우변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네요. x세제곱 미분하면 3x 제곱에다가 뒤에 거 fx 그대로 곱해 놓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래서 g 프라임 x 자리에 2를 넣으세요 라고 하면 12 곱하기 f2, x에 2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f 프라임 2. 와, 그러면 우리가 찾아놓은 f2 함수값과 미분계수 f 프라임 2 다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그죠? f2에 1 집어넣으면 12, 그 다음에 f 프라임 2 집어넣으면 16 해서 2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거 곱미분 써먹으란 얘기네, 그지?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12번.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와, 너무 중요한 정보죠. 2차 함수 정보가 있는데 대칭 직선, 즉 이게 뭐가 됩니까? 대칭 축이 되는 거죠, 그죠? 2차 함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가나다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황을 좀 그래프를 그려서 봅시다. 얘가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그려볼게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죠, 그죠? 최고차이 계수의 부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 x는 3, 마찬가지로 여기도 x는 3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니다. 해서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직 식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가조건부터 봅시다. fx 2차 함수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변한대요. 그러면 두 그래프 그려놓은 데다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7일 때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잘 보면 축이 3이면 마이너스 1이랑 7의 중점을 구해보면 딱 3이죠. 이 말은 뭐야?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랑 7이 좌우 대칭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표현해보면 요 정도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 높이, 같은 높이에 x값 7이 있는 거예요. 맞죠?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함수값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7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순간 변화율 말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다시 말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 얼만데요? 명훈아, 기울기 얼마니? x는 8 증가하지만 y는 증가하지 않죠. 같은 높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오른쪽 그림도 아래로 블록 하나 위로 블록 하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같은 높이로 7의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서 역시나 기울기는 0입니다. 괜찮죠? 따라서 돌아가 보면 평균 변화율은 0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거를 식으로도 표현하면 뭐 0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식은 나부터 한번 가봅시다. 나. AB가 실수인데 A 더하기 B가 6이라고 가정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도함수 구에서 A 넣고 B 넣은 걸 더해봤더니 결과가 0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렇게 가보자. fx를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대칭축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곱의 개수를 m이라고 잡아보고요. 표준형으로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n 정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요거 미분 충분히 할 수 있죠?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뒤에 플러스 n은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f'x는 아까처럼 2 내려오면 2 곱하기 m 그리고 알맹이 x 빼기 3 남아있고 차수 하나 깎을 거니까 1차 그리고 x 빼기 3 한 번 더 미분 1 생략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끝이야. 그러면 f'x 구해놨으니까 f'a 더하기 f'b 요거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2m의 a 빼기 3 더하기 2m의 b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두 항의 공통인수가 2m이니까 2m 묶어내면 a 빼기 3과 b 빼기 3을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a 더하기 b 빼기 6 이렇게 될 거예요. 와, 그런데 나 조건에서 전제를 해줬던 게 a 더하기 b가 6이 된다라고 했거든. 괜찮죠? 그러면 여기 곱해져 있는 2m에서 m은 우리가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0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게 괄호하니 6 빼기 6 0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0이야. 괜찮나요? 네, 그래서 나 조건 맞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로 넘어가 볼게요. 시그마가 보이니까 살짝 당황스럽지만 한번 가봅시다. K를 바꾸면서 1부터 15까지 바꾸면서 도함수에 K 빼기 3 집어넣은 걸 한번 쭉 더해보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 위에 fx 그대로 쓸게요. f'x 있으니까 f'k 빼기 3 x자리에 k 빼기 3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2m에 k 빼기 3 빼기 3이니까 k 빼기 6까지 되겠죠. 이렇게 위에 있는 f'x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 조건에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방금 구해놨던 f'k 빼기 3 즉 2m 곱하기 k 빼기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랜만이죠. 변화하는 문자가 k 어디 있니? 여기 있거든. 그러면 그 앞에 곱해져 있는 2m은 그냥 실수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 성질에 따라 실수배는 앞쪽으로 꺼내서 곱해 놓고 그 다음에 k 빼기 6 정리하면 되거든요. 오랜만일 수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할게요. k 빼기 6은 k는 1부터 15까지 k에다가 빼기 k는 1부터 15까지 6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는 2m 곱하기 첫 번째 거는 시그마 k니까 뭐 분의 2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15 곱하기 16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두 번째는 k가 상관없이 6이 15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15 곱하기 6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정리합시다. 이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자, 여기 8 이렇게 될 거고요. 중괄호안에서 15를 묶어낸다라고 하면 2m 곱하기 15를 묶어내면 8 빼기 6이니까 맞죠? 15 묶어내면 8 빼기 6이니까 2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결론은 60m 이렇게 되겠네요. 짠. 그러면 m이라는 건 아까 나에서 가정하기로 우리 fx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2차의 개수였단 말이야. 절대 0이 아니죠. 그러면 60m도 당연히 0은 아니겠지. 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는 결과가 0이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비중이 미분에 있다기보다는 좀 섞여 있는 거. 그래,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13번 봅시다. 자, 요거는 상황을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 그려볼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립니다.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0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a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 원점 5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입니다. 점 P가 움직이는 점인데 A에서부터 포물선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깝게 간답니다. 이 표현을 잠깐 해볼게요. A에서 출발합니다. 한 P가 이 정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이 정도에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원점에 가깝게 간다고 하니까 이 정도 올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A에서부터 출발해서 포물선을 따라서 원점으로 간다는 의미. 그런데 문제가 뭘 묻냐면 원점 O의 P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각 APO의 극한을 구하세요. 한없이 가깝게 가면 그 각은 어떻게 되느냐. APO를 한번 그려볼게요. 좀 흐릿하게 그려볼까? 첫 번째 점에 온다 그러면 APO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의미만 보세요. APO는 여기야. 그런데 두 번째 점으로 가면 APO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각도를 얘기해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돼서 한 이 정도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빨간 점이 원점에 자꾸 가깝게 가면 뭔가 계속 벌어지는 느낌은 있나요? 벌어진다는 느낌, 각도가 계속 커진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없이 가깝게 가면 이 빨간 점이 결국은 한없이 가깝게 가면 아까 0,0 찍어놨던 원점에 거의 뭐 일치하도록 가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볼 거냐면 조금 전에 우리 각도 표현하기 위해서 선분을 그어놨던 걸 다시 P랑 O만 연결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죠?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찾아볼 거냐면 각도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알겠지? 어떤 각도들을 찾아볼 거냐면 다시 처음 연결했을 때 이 각도에서 요만큼 다시 조금만 정확히 그릴게요. 이렇게 원점 연결했을 때 이 각도. 두 번째 원점 연결했을 때 이 각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연결했을 때 이 각도.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P라는 점이 파란색처럼 O까지 한없이 엄청 옆에 가져가면 우리 미분계수 처음 정했을 때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한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한없이 가깝게 가면 결국은 각도를 찾는데 접선의 길기를 통해서 각도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P가 O에 한없이 가깝게 갈 때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자. 여기를 접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결국은 뭐예요?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올라갈게요. fx를 처음에 주어진 2차 함수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미분할 건데 곱미분 해도 되고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 오랜만에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그렇다면 도함수를 구한다.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곡선 위의 점 원점 0,0에서의 접선의 길기니까 접점의 x좌표인 자꾸 안 그려지죠? 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f' 0. 그럼 0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접선도 결국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1이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도가 얼마여야 되니? 45도죠. 이게 우리 평균 변화를 얘기할 때 쌤이 기울기 정의를 여러 가지로 했던 것 중에 마지막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있을 때 탄젠트 각도, 그게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탄젠트 45도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라디안으로 표현해보면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언제?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깝게 갈 때 요 각도가 나온대.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APO 각도를 원하거든. 여기는 지금 APO 각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APO 각도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만 그려볼까? APO 여기 각도가 궁금한 거거든. 그런데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이쪽 각도는 결국은 어디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4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거죠. 괜찮나요? 지금 회색이지만 이게 점점 접선으로 가면서 각도가 4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4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쪽 각도는 어떻게 될까? 좀 더 그려볼까요? 요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각도가 자꾸 줄어듭니다. 근데 생각해봐. P가, 이건 직선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P가 원점에 가까워지면 각도가 이렇게 되거든? 거의 X축이 달라붙게 되죠. 그치? 그러면 AP 선분과 X축이 이루는, 즉, OAP 각도는 거의 뭐예요? 0에 가까워집니다. 이쪽 각도가 0에 가까워져요. 아하, 그래서 다시 표현해보면 요 놈은 0도에 가까워진다. 0 라디안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한없이 가깝게 갈 때 결론 APO 각도는 이렇게 적을게요. APO 각도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삼각형의 내각에서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4분의 파이로 가는 거니까 파이 라디안에서 4분의 파이 라디안을 뺀 거에 가까워진다. 왜?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4분의 파이로 가니까 삼각형의 내각이면 180도니까 그래서 4분의 3파이 라디안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개념이 들어갔어요? 접선의 기울기 개념이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 라디안을 60분법으로 고치면 135도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운 문제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미분 가능성에서 선생님이 체크해보세요. 이 방식을 써보세요 했던 그 내용인데 봅시다. fx가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따로따로 정의를 했는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죠. 미분 가능. 그럼 두 가지를 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다 쓸게요.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해. 그럼 연속부터 확인해보죠. 봐봐.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1에서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에서 연속이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 연속은 3번 푼다고 했고 x가 1보다 작은 거는 1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고 x가 1 이상인 거는 1의 함수값과 우극한을 구하는 건데 요거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냥 f1이라고 쓰자라고 했어요. 내용은 위에다가 1 집어넣는 건 좌극한을 구하는 거고요. 1의 좌극한. 밑에다가 1 집어넣는 거는 함수값과 우극한을 한꺼번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b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아요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자를 숫자를 우변으로 넘기면 a-b가 1이야 이런 관계로 바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계수도 x는 1에서 존재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f'1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각각 정의를 해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장 간략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도함수를 각각 구해서라고 했어요. 왜? 각각은 미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위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이때 등호는 없으니까 그냥 없는 거고 x는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면 2bx 플러스 1인가요?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x는 1보다 클 때 등호는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하면 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좌미분 계수를 구해오는 거고 밑에는 1의 우미분 계수를 구해오는 거야.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 밑에 1 집어넣으면 2b 더하기 1. 즉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뭐예요?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역시나 문자를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a-2b가 -2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 왔네요. 그죠? 그래서 a 빼기 b는 1이고 a-2b는 -2다.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되겠네요. a 없어지고 b는 3. b는 3. 그럼 a는 4. 문제로 돌아가서 a 더하기 b는 확보할 수 있네요.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